안녕하십니까. 이단하로 마라톤 연습권입니다. 자, 11월입니다. 단풍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달리기를 해야 내년 봄에 달리기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체계적이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훈련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냐.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질적으로 내년 2월달, 3월달 대회를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1월, 2월 3개월 정도 훈련하면 대회를 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3개월을 준비해서 대회를 뛸 것이냐. 일단 우리는 직장인입니다. 주말에 시간주 훈련을 하십시오. 시간주는 최소한 2시간 이상을 하셔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한 4시간 또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장 힘든 지점이 풀코스 뛸 때 보면 30km에서 꼬링 지점까지 가장 힘듭니다. 보통 마에 30km 그러지만은 35km 지점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훈련을 어떤 식으로 주말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훈련 방법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제가 오늘 바빠서 3시간밖에 못 뛴다, 아니면 2시간 반밖에 못 뛴다, 그러면 좀 천천히 올리면서 빌드업으로 갑니다. 그래 놓고 마지막에 10분 15분 정도는 내가 뛰고자 하는 대회 페이스의 목표 기록 있죠. 그 기록 페이스로, 예를 들어서 서브3는 4분 15초, 아니면 330이면 4분 55초에서 5분이죠. 자, 그런 식으로 10분 15분을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심장과 근육은 그 훈련에 대한 스피드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3시간을 뛰어서 25km를 뛰었다. 하지만 5km를 더 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효과도 상승되고 좋습니다. 필요하면은 나중에 내가 35km에서 너무 힘들다, 항상 거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을 10분에서 한 30분을 더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요, 사람은 또 희한한 게 한계 지점에서 항상 타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좀 더 넘어가게 되면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그 지점 되면 쥐가 난다. 그러면 쥐가 안 나게끔 어떻게 해요? 아스피린을 먹어준다든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뛰다가 힘들어진다? 그때는 기어를 바꿔주세요. 팔을 조금 올리다가 살짝 내려주면은 발이 좀 지면에 깔려가요. 그러면 케이던스가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다가 힘들면은 기어 바꾸듯이 우리도 뛸 때 팔에 대한 기어를 변화를 주면은 힘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나 지금 5분 페이스로 뛰고 있는데 4분 50초로 가면 안 되겠죠. 그때는 5분 페이스로 가는데 너무 힘들면은 5분 10초로 한 2분만 가면은 몸이 또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럼 다시 또 5분을 끌어올릴 수 있는데, 힘든 상태에서 더 끌어올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챙겨주시고, 주말은 무조건 장거리를 가십니다. 근데 장거리도 늘 똑같이 3시간, only 3시간 하지 마시고, 우리 몸은요, 이 당기고 놓고 하는 그거에서 더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번은 2시간 했으면 그 다음 주는 3시간, 예를 들어서 3시간 고정적으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3시간 반 정도까지도 해주고, 아니면 2시간 반 정도로 하는 게 이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 1시간 갭을 주면서 훈련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똑같이 훈련하는 것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쉬라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쉴 때 근육이 자랍니다. 웃기죠? 식물도 잠을 잘 때 성장하고, 사람도 잠을 잘 때 키가 크고 성장합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주구장창 365일, 오늘 100일차, 300일차, 개똥같이 막 그냥 매일 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진짜 운동에 대해서, 근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실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아닙니다. 쉬어줘야 됩니다. 선수들조차도 휴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쉬어야 됩니다. 무조건 쉬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아시겠죠? 근데 운동 하나도 안 하고 쉬는 것은 의미가 없죠. 운동을 하면서 쉬는 타임을 가지는 것은 꿀맛 같은 시간입니다. 근육이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쉬어주는 사람이 잘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훈련을 어떻게 해요? 내가 아직 몸이 좀 잘 안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빌드업으로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서서히 끌어올리는 훈련, 빌드업 주라 그러죠.
그래서 점정주 속도를 올리는 점정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 좋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스피드 훈련을 해야 되겠죠. 동계는 지구력과 체력을 키우고 하는 훈련이고, 하재기는 스피드를 키우는 훈련인데, 하재기는 짧은 스피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계에는 제발 100m, 200m, 이런 300m 이런 걸 400m를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조금 긴 인터벌 위주로 하시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인터벌 훈련을 거의 안 시켜요. 뭘 시킵니까? 변속주를 시킵니다. 변속주가 인터벌 훈련의 형님입니다. 인터벌 훈련이 변속주한테 찾아왔다가 아이고 형님,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제 고개를 조아리고 갑니다. 그만큼 훈련 난이도가 높고 결과물이 크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속주 훈련 같은 경우는 잘 하시면은 기량이 많이 올라옵니다. 자, 주말에는 장거리, 주중에는 빌드업주와 이 변속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는 훈련을 하시면 되는데, 자, 이게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주중에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너무 나 인터벌 훈련 많이 해. 물론 10대들,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은 일주일에 스피드 훈련을 3번에서 4번까지 합니다. 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지만 우리는 직장인이에요. 피로가 쌓이고 누적되면 부상이 옵니다. 부상 오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에 강하게 스피드 훈련을 1번, 장거리 훈련 1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나중에 설날이 끼죠. 2월달에. 그러면 또 그거 빠지고 하다 보면 훈련을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2월달에는 무조건 스타트를 해야 되는 거고, 조금 마음이 급한 사람들은 11월달부터도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달리기는 성실한 사람이 잘 달립니다. 하지만 성실하기만 한다고 해가 잘 달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에 체계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결국은 좋은 결과물을 잉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그냥 달린다고 해가지고 빨라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항상 강약 조절이 필요하고 휴식도 필요하고, 그걸 템포를 잘 조절해 주는 것이 결국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올겨울도 상당히 추울 거예요. 금방 2월달, 3월달 옵니다. 잠깐 머뭇거리다 보면은 훈련 못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딱 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 동계는 짧아요. 짧기 때문에 훈련을 잘해야, 벌써 보면 2월달부터 해가 3월달, 4월달, 5월달 대회가 엄청 많아요. 준비되지 않고 대회 나가봐야 항상 실패합니다. 그리고 나는 항상 후반에 너무 힘들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추천할 수 있는 거는 크로스컨트리, 이 산을 이런 큰 산이 아닌 뛰기 좋은 능선을 달린다든가 아니면 계단을 훈련하십시오. 계단 훈련하면 안 쓰는 근육, 산도 마찬가지. 그 근육이 만들어지면은 후반에 다른 운동을 통해서 상당히 성장하는 폭이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체력이 안 되고 모든 면에서 나는 항상 후반에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그때는 분명히 다른 변화를 주는 훈련을 통해서 몸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똑같은 훈련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지점에서 타협하고 항상 꺾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한 겨울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요거 잘 활용하셔가지고 겨울철 승리할 수 있는 러너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